근데 보고 싶지 않아. 표시 대비 비율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 3%, 9%, 2%, 3% 원래 100만큼 들어가 있다라고 했는데 1, 3 이렇게 들어가 있거나 얘는 아예 안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상형 월드컵 영상이 편집하기 되게 어렵더라고. 그러게. 그래서 이제 편집 중에 있고요. 편집하고 나서 티어리스트도 같이 배포를 하려고 하는데 그 티어리스트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손이 떨려. 이게 누군가의 밥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티어리스트에 구애되지 않고 좋은 사로 많이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좋은 곳들 많아요. 오늘 방송은 뭐 하려고 켰냐면 다음 사로 이제 준비하기 전에 이쯤 돼서 이제 Q&A를 한번 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영상에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렸고 댓글에다가 이제 대답을 해드리는데도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맞아요. 요거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좀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부분 있으면 답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댓글을 봐보면은 비슷한 질문이 계속 나와. 물론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열심히 우리가 생각해서 말을 하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당연히 궁금할 만한 근데 이제 내용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뭔가 이제 하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응. 예를 들면은 바나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바나나는 맛있습니다. 몸에 좋아요. 라는 말을 할 때 모든 거를 다 신경 쓰면서 말을 할 수는 없어. 맞아. 뭐 예를 들면은 몸 안에 포타슘, 칼륨 농도가 높은 사람은 바나나를 먹으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바나나를 먹는다는 거는 건강에 좋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뭐 변비를 어쩌고 이런 얘기를 다 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딨어. 심지어 라이브야 우리. 네. 우리 3시간 동안 라이브 하는데. 내가 바나나가 맛있고 건강에 좋아요 라고 하면은 이제 그 부분만 딱 잘라서 이제 보고 얘 아무것도 모른다. 억울한 것까지도 그럴 수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잘못된 지식이 막 퍼져나가거나 자기들끼리 또 싸워. 얘가 그렇다고 했는데 야 넌 뭐 있니? 맞아. 얘는 그나마 그래도 수의사야. 그러면은 이제 그런가? 근데 찾아보면은 발레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좀 문제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있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Q&A 방송을 켰고 댓글에 질문들 이제 막 있네요. 네. 사료가 아니라 그 요즘 영양제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부터 떠서 제가 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한데 요 말씀 주신 거는 저도 이거 하면서 어차피 오늘 다루긴 다룰 거예요. 제가 딥하게 다루진 못할 것 같긴 한데 다루긴 다룰 거니까 이제 워낙에 다들 관심이 많은 것 같으니까 그럼 요거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좀 읽어드릴게요. 영양제 관련해서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14일 한국소비자원에서 나온 보도자료예요. 한국소비자원이 일단 어디냐면 소비자들을 대표해가지고 소비자들이 뭔가 불이익을 얻을 것 같으면은 이러한 거를 이제 조사하고 그걸 이제 보도하는 역할을 하는 곳인데 얘네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읽어볼게요.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 영양제 20개와 광고 100건에 대해서 조사하였고 일부 제품이 함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표기한 기능성 원료가 부족했고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이제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표기했다. 라는 부분을 이제 지적하는 보도자료였습니다. 총 20개 제품에 대해서 이제 성분 분석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8개 제품에서 부족이 나왔고 뭐 그 중에 하나는 최대 99% 부족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품을 뭐 읽어드리진 않을게. 뭐 좋은 거라고. 맞아. 읽어드리진 않을게. 근데 보고 싶지 않아. 표시 대비 비율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 3%, 9%, 2%, 3% 원래 100만큼 들어가 있다라고 했는데 1, 3 이렇게 들어가 있거나 얘는 아예 안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당 광고, 간이나 막 기관지나 이런 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이제 오인될 수 있는데 영양제가 많이들 착각하시는데 대부분의 영양제가 동물용 의약품 또는 동물용 의약 외품이 아니에요. 네, 사료로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사료로서 팔 거면은 니네가 이제 건강에 이렇게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의약품처럼 광고를 했다. 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소비자보호원의 보도자료였습니다. 이쪽에서 검사 결과만 나온 거기 때문에 잘못됐다 라고 이제 제가 100%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근데 이제 소비자가 충분히 분노할 만한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꼭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질문이 나와가지고 그냥 이제 짚고 넘어갑니다.
지금 행복이와 행복한 세상님이 질문을 이제 똑같은 걸 세 번째째 올리셔가지고 삼트. 자, 읽어볼게요. 선생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문 드려요. 약사 친구 말로는 사람용 건강기능식품에서는 표시된 성분이 실제 성분량이랑 같다고 하던데요. 그게 맞죠? 근데 이제 동물용은 투입량이랑 유효 성분량이 다를 수도 있다고 해서요. 혹시 이럴 땐 투입량 기준으로 표기하는 게 맞는 건가요? 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요거는 법이니까 제가 법을 보여드릴게요. 그럼 재미없어도 나가지 마세요. 우리가 먹이고 있는 강아지 영양제는 사료예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거나 이제 의약품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이라고 하는 부분을 따라가는데 이거는 이제 보시고 법은 사료관리법을 따라가요. 동물용은 투입량이랑 유효 성분량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지금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검정 증명서상의 성분 함량을 기준으로 등록하는 게 원칙이고 이게 실제 함량과 다른 경우에는 안 된다. 허용 오차 이내여야 한다라는 게 이제 지금 여기 써 있어. 근데 뭐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공장에서 제보 들어본 분하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서는 그럼 뭐가 억울해? 라고 하고 물어봤더니 억울한 건 아닌데 몇몇 공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료를 가져올 때 예를 들어 뭐 여기 아까 막 여러 가지 나오죠. 뭐 아스탄틴, 뭐 글루코사민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들어올 때 글루코사민이라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퓨어리티, 즉 순도가 다른 거야. 내가 싼 원료를 써서 그치. 그런 거야. 근데 순도가 다른 건데 자랑은 아니긴 어쨌든 해. 넣었다고 하는 거지. 엄청나게 내가 놀라운 부분 뭐였냐면 그거 성분 이거 분석부 달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몇몇 공장에서는 그게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걸 읽을 줄도 모른다라고 해서 저는 듣는 순간 그거 전부 다 한글이건 영어건 어쨌든 글씨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개념이 좀 떨어지는 공장들이 몇 군데 있긴 하나 봐. 아까 말씀드린 퓨어리티 있죠. 그거를 공장이 당연히 해야 돼요. 그리고 몇몇 성분들은 이게 가지고 와서 보관을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글루코사민이 그냥 약칭으로 일반 글루코사민하고 강화된 글루코사민이 있어요. 근데 일반 글루코사민 같은 경우에는 흡수성이 있어요. 막 스키를 막 다 빨아들여. 그럼 스키를 빨아들이면 우리가 하는 그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는데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난 그 글루코사민은 효과가 떨어져. 현저히 떨어져. 그럼 습기를 먹는데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 응, 걔는 그래요. 뭔 소리야? 실제로 그래요. 근데 생화학 때 실제로 저희는 나오는 내용이요. 그것도 이제 최 대표님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제조사나 이제 공장하고도 좀 많이 컨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아는 것도 많은데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보호자님들이 제일 좀 분노하시는 부분은 일단 첫 번째로 잘못된 건 잘못된 건데 잘못된 거지. 사실 사과문도 몇 개 올라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읽어보면 자꾸 이제 책임 떠넘기기라는 단어가 여기서 지금 댓글에서 계속 나오는데 맞아. 떠넘기기라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우리가 영양제라고 생각하니까 어렵잖아. 자, 핸드폰이라고 생각해보자. 내가 애플 핸드폰을 샀어. 애플 핸드폰을 샀는데 애플 핸드폰이 내가 통화하다가 폭발해가지고 내가 화상을 입었어. 그럼 애플을 고소하나요? 애플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 회사를 고소하나요? 애플을 조립한 폭스콘을 고소하나요? 어디를 고소하나요? 그래서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해결 방안을 보호자님들께서 고민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래도 누군가가 검사를 누가 해야 되고 근데 사실 법적으로는 판매자가 하게 돼 있어. 판매자가 책임지고 내가 파는 거고 내가 돈 버는 거니까 법적인 책임을 가지는 이제 당사자는 사실은 브랜드사라는 얘기를 하고 결국은 앞단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모두가 책임지게 하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판매자가 별도로 검사할 수 있는 장비나 이제 시설이 부재하기 때문에 별도의 검정기관에 맡길 수 있게끔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 주고 맡기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해야 되는지도 몰랐을 수도 있어. 이런 거 법 있는지도 모르셨을걸요? 이거 깜빵이에요. 깜빵 갈 수 있다고? 맞아요. 내가 빨간 줄 갈 수 있다고? 라는 거를 상상도 못하고 판매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법적으로는 먹을 거를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죠. 잘못된다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큰일이라 내가 이거를 좀 덜 알아보고 너무 쉽게 했구나, 내가 이런 거를 잘 했어야 했구나를 아마 그 사람들도 좀 알게 되는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요 얘기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뭐 좋은 거 없지. 뭐 좋은 거 없이.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이제 아는 범위 내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하는 것 자체가 상세 페이지나 이제 제조사들이 하는 말을 믿는 거를 전제로 제품을 추천하고 하잖아요. 걔네가 써놨으면은 와 이만큼 들어갔어? 와 너네 짱! 그러면서 믿어 형 이거 나 먹일게 하면서 이제 추천하고 하는데, 이게 틀려버리면은 전제 자체가 무너져버리면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는 계속 말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 뭐라 그럴까 책임이 있는